50억 유산 전쟁 기억을 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심판. 시작된 불행. 그해 겨울 김민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민수야, 엄마 부탁한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자신이 떠난 후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아들로서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민수는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5년 만에 미국에서 동생 은영이 돌아왔습니다. 은영은 10년 전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후로 명절에도 거의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과의 연락도 뜸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던 은영이 장례식 마지막 날에야 나타난 것입니다. 오빠,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얼굴이라도 봐야지. 은영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동생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유산의 실체. 아버지의 변호사가 유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민수와 은영 그리고 어머니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펼치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가총액 약 35억 원, 현금 및 예금 12억 원, 주식 및 기타 자산 3억 원입니다. 합계 약 50억 원 규모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재산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은영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은 없으신가요? 은영의 질문에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정식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이 진행됩니다. 배우자이신 어머님께서 50%, 자녀분들이 각각 25%씩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달랐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균열의 시작. 그날 저녁 은영은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빠, 엄마는 이미 치매가 시작됐잖아. 엄마 몫까지 우리가 나눠 갖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엄마는 돈이 뭔지도 모르실 텐데.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은영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아직 멀쩡하셔. 그리고 엄마 몫은 엄마 거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빠는 너무 순진해. 현실을 봐. 엄마 요양비도 필요하고 우리도 각자 살아야 하잖아. 나는 미국에서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뵀어? 명절에도 안 오고 아프실 때도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돈 얘기야? 형제 간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은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좋아. 오빠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법이 있어. 나도 아버지 딸이야.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날 이후 민수와 은영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은영이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법정 상속이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 관리권까지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 전쟁의 시작. 소송이 시작되자 가족의 평화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들이 개입하면서 단순했던 문제는 복잡하게 꼬여갔습니다. 은영 측 변호사는 민수가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수 측 변호사는 은영이 부모 부양 의무를 방기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정 다툼은 곧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50억 원 규모의 유산 분쟁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각종 뉴스와 인터넷 기사에 오르내렸습니다.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민수의 15살 아들 준호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야, 너네 집 돈 때문에 싸운다며? 뉴스에 나왔던데? 5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야? 그걸 가지고 싸우네.
준호는 매일 고개를 숙이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싸움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은영의 요구는 점점 과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법정 상속 비율을 지키자고 했던 그녀는 이제 아버지가 생전에 민수에게 준 모든 것을 계산해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사업 자금까지 모두 특별 수익으로 계산하여 민수의 상속분에서 차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일상. 소송은 6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일로 민수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는 제대로 돌보지 못해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날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빠르게 진행되어 이제는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혼자서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유 원장이 어디 갔지? 아버지랑 분명 약속했는데. 서랍에 넣어뒀던 것 같은데.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망상으로 여겼습니다. 변호사도 확인했고 집 안 곳곳을 다 뒤졌지만 유 원장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유 원장을 남기지 않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며칠이 지나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유 원장. 아버지가. 민수 너한테. 변호사의 냉정한 진단. 괴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민수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쳐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한 핏줄을 나눈 형제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수백 건의 유산 분쟁을 봤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돈 앞에서는 피보다 이자가 진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형제 간의 정이 50억 원의 이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저도 이런 현실이 슬프지만 이게 제가 본 인간의 본성입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너무나 냉정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영 측에서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지만 은영의 변호사는 어머니가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70대 중반의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고 표정은 멍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순자는 한참을 둘러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은영 측 변호사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산? 글쎄요. 우리 집이 있고. 혹시 자녀분들이 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영의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니의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증인, 혹시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이나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순자의 흐릿했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기억해 준 사람에게 주라고 했어요. 법정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재판장도 변호사들도 방청객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를 기억해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를요? 치매에 걸린 나를요? 끝까지 나를 기억하고 돌봐준 사람한테 주라고요. 민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치매로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던 진실이었습니다. 발견된 증거. 재판은 일시 중단되었고 법원은 추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의 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녹음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나 김철수는 이 녹음을 남긴다. 내가 글을 쓰기 힘들어서 이렇게 목소리로 남긴다.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아내 순자와 아들 민수에게 남기고자 한다. 딸 은영이는 이미 미국에서 잘 살고 있고 나와의 인연도 멀어졌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다. 민수는 내가 아플 때도 사업이 어려울 때도 항상 곁에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순자를 돌볼 사람도 민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겠지. 미안하다. 제대로 된 유언장을 남기지 못해서. 하지만 이 녹음이 내 진심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 민수는 나를 끝까지 지켰다. 그 아이는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가족이다. 부디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녹음기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녹음 파일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비록 정식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고인의 명확한 의사를 담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증언과도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상속인 김철수는 비록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녹음 등을 통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배우자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됩니다. 또한 원고 김민수가 피상속인을 생전에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돌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여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배우자 권순자에게 40%, 장남 김민수에게 50%, 차녀 김은영에게 10%를 상속한다. 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결론. 판결이 확정된 후 은영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민수는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너도 아버지 딸이야.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하지만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고 두 사람은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요양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전문 간병인과 의료진이 24시간 어머니를 돌봤고 민수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그녀는 항상 민수를 보면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며칠 밤을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마치 치매가 걸리기 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민수야. 내 엄마. 여기 있어요. 고맙다 아들. 무슨 말씀을.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 당신이 나한테 부탁했던 거 다 지켰어. 엄마.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민수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나도 너한테 부탁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민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50억 원의 유산은 분명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부모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낸 그 마음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었습니다. 민수는 요양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다. 이 아이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은영이도 좋은 아이지만 마음이 너무 멀리 가버렸다. 나는 그저 두 아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쓸쓸하게 떠난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아이들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돈과 가족 중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50억 원 앞에서 형제의 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마지막 순간에 곁을 지킬 수 있습니까? 결국 유산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 그것이 치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민수는 지금도 매년 부모님의 기일이 되면 산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은영은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민수는 가끔 동생을 생각합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이 과연 행복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아들 준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고모랑 싸우지 않고 그냥 나눠줬으면 어땠을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거였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을 거야. 돈을 나눠 가졌다면 책임도 나눠졌을 테고 결국 할머니는 혼자 쓸쓸하게 지내셨겠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가족이라는 거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관을, 품격을, 사랑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도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50억 원의 유산 전쟁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시기였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 때문입니다. 돈은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착한 사람은 돈 앞에서도 착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돈 앞에서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의 유언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녹음기에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적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 재산은 나를 기억해준 사람에게, 나를 끝까지 사랑해준 사람에게 남긴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고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보여준 진실입니다. 유산이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민수는 부모님의 사진 앞에 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50억 원보다 귀한 것을 물려주신 것에 대해,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이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기억이며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돈과 달리 나눠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커지고 빛납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은행 계좌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따뜻한 마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50억 원의 유산 전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가던 한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기억해낸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